안녕하세요. 군암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같이 공부했던 이론을 토대로 실험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실험이 생각보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선생님은 오차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럼 오차나 오류도 제법 적었고 이 실험이 수소랑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 즉 수증기도 기체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인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그 눈금에 부피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피들을 보니까 어떻게 딱딱 떨어지지 하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차근히 보면서 그런 재미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고고씨!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는 기체 반응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체 사이의 화학 반응에서도 화학 법칙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질 때랑 두 번째는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예시로 들어서 기체 사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법칙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같은 혹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는 이 기체의 종류가 질소든 아니면 수소든 아니면 암모니아든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체가 덩어리마다 부피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되게 신기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덩치가 큰 분자든 아니면 덩치가 작은 분자든 똑같은 즉 똑같은 부피가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바로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에서 보면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데요. 이때 N2 플러스 3H2 오른쪽 화살표는 2NH3였다. 맞죠? 이렇게 해야 원자 종류와 개수가 반응 전후에 모두 일치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한 분자 덩어리마다 하나의 방을 준다고 했으니까 질소 기체에서 한 방, 그리고 수소 기체에서 세 방, 그리고 암모니아 기체에서 두 방을 줬어요. 그래서 부피비가 1대 3대 2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바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나타나는 개수비와 일치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증기, 즉 기체 상태의 물 생성 반응에서도 수소,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데요. 수소가 두 덩어리가 있고 산소가 한 덩어리, 그리고 물이 두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부피비도 2대 1대 2로 나타나고 이것은 바로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랑 일치한다는 걸 또 한번 살펴볼 수 있었죠. 그러면 오늘의 수업 목표는 이 화학 법칙을 실험으로도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보면 수소가 2, 산소가 1, 수증기가 2 이렇게 부피비가 있는데요. 이 부피비가 실험에서 잘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피비가 나타나려면 덩치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똑같은 방을 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부피비가 성립하는지 실제로도 성립하는지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제목은 기체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인데요. 마찬가지로 실험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실험 목표는 수증기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기체 사이의 부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핵심 키워드는 부피가 되겠네요. 실험 날짜는 수업을 들은 날짜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이 2020년 5월 19일 화요일이면 실험 날짜에 2020 0515 화요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실험 준비물은 기체 반응 실험 장치,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주사기, 보안경, 그리고 실험용 고무장갑이랑 실험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험실 유의사항으로는 수소 기체가 퍽 하고 터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열로부터 멀리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폭발적으로, 즉 스파크를 주면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고 장치에도 기체를 일정량 이상 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체 반응 실험 장치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수소기체를 2ml 넣어줍니다. 이때 여러분 단위를 보면 스몰 L에 라지 L 이거를 유의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실험 과정에서는 과정 1의 장치에 산소 기체를 1ml 넣고 점화기를 눌러서 기체가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수소하고 산소하고 수증기의 부피비가 어떻게 됐죠? 2대 1대 2였잖아요. 지금 수소기체를 2ml 넣어주고 산소기체를 1ml 넣어주죠. 그러면 수증기는 몇 ml가 될까요? 2ml가 되겠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실험을 한번 들어가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수소기체를 4ml, 산소기체를 2ml 그렇게 해서 반복해 주고요. 네 번째는 수소기체를 6ml, 산소기체를 3ml 이렇게 해서 또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실험을 하러 떠나가 볼까요? 고고싱!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실험실에 놀러 왔는데요. 오늘은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요. 지난 시간에 계속 실험을 해봤는데 거의 고체와 액체를 다루는 실험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기체들이 반응을 할 때 혹시 어떤 화학 법칙을 찾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주사기가 있는데요. 이 주사기에는 수소하고 산소를 각각 담을 건데요. 이 수소하고 산소는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듯이 쌤이 전기분해해가지고 하나하나 채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그 기체들을 반응시키는 실험인데요. 그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복과 그리고 실험장갑 그리고 머리를 묶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네, 이렇게 먼저 수소를 모아봤는데요. 채집해봤는데 이 수소는 먼저 2ml 정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눈금이 한 칸당 0.5ml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실험은 수소를 2ml 그리고 산소를 1ml 넣어볼 건데 수소는 4칸 그리고 산소는 2칸 이렇게 넣어볼게요. 먼저 수소를 2ml 넣어 보겠습니다. 잠깐 4칸인가요? 네, 2ml를 넣고
네, 이번에는 이렇게 탄소를 채집해봤는데요. 이걸 혼자 기체를 채집하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장정희 선생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쉽게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탄소는요, 1ml를 한번 넣어볼 텐데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산소를 1ml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기체 반응 실험에 버튼을 눌러서 에너지를 조금 줄 거예요. 이 에너지를 줬을 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반응을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처음에는 3ml였는데 지금은 몇 ml가 되었나요? 2ml가 되었네요. 네, 이렇게 실험이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이번에도 실험이 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수소를 이번에 4ml를 한번 넣어볼게요. 안 들어간다 싶더니만 여기 이쪽 통로가 막혀 있었나 봐요. 네, 이번에는 산소를 2ml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ml를 넣고 닫아준 다음에 네, 이번에도 한번 스파크를 줘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고 몇 밀리가 되었나요? 여러분들 눈에도 4밀리로 보이나요? 네, 이번에는 수소를 6밀리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산소를 3ml 한번 넣어볼게요. 한 ml를 넣으면 9ml가 돼야겠죠? ml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스파크를 줘볼게요. 9ml에서 몇 ml로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와, 살짝 뿌얘지면서 반응이 일어났는데요. 몇 ml인가요? 선생님의 눈에는 6ml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때요? 네, 이렇게 총 3번의 실험을 진행해봤는데요. 네, 약간의 오차가 있었지만 제법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이 실험을 도와주신 장정희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실험을 토대로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고 어떤 법칙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선생님은 이 실험을 하면서 생각보다 잘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실험을 가지고 결과와 그리고 결론을 정리해 볼 텐데요. 이때까지와 비슷하게 흘러가니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에서는요, 수증기가 생성하는 이 반응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 사이의 부피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를 보고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실험 결론은 이 실험이 성공하였는가 혹은 실패하였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론과 함께 실험 결과와 비교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이 긴가민가 하다면 지난 시간 수업을 참고하여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목표는요, 기체 사이의 화학 법칙을 실험으로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이를 수증기가 만들어질 대로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 구글 클래스룸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단원의 마무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단원 마무리도 꼼꼼하게 챙겨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을 한번 살펴보니까 어땠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해했던 이론이랑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던 실험이 잘 매칭이 안 된다면 한번 같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서로 피드백해보며 그 내용들을 습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고민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에도 반응을 시켰을 때 이렇게 뭔가 화학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생각해보면 되게 놀랍지 않을까요? 눈에 보이든 아니든 뭔가 자연현상이 과학 법칙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뭔가 어떤 일에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탐구하는데 매우 흥미가 느껴지는 그런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흥미가 느껴진다면 과학이 정말 재미있는 녀석이구나 하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화학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까지 나갔고 이제 마지막 단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단원은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변화 그리고 물질 이거에 포커스를 뒀다면 다음 시간에는 에너지에 포커스를 두는 건데요. 어떻게 포커스를 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같이 알아봐요. 그러면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